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걸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악성 코드를 어떻게 사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비밀 무기, 야라를 사용한 실제 케이스 파일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이버 보안 분석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파일이 수천, 수만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딱 하나 숨어 있는 바이러스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녀석만의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만드는 거겠죠? 네, 바로 그 디지털 지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야라입니다. 이걸로 룰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 룰이 바로 악성 파일을 콕 집어내는 탐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룰을 한 땀 한 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더 스마트하게 시작해 볼게요. 일종의 지름길이죠. 이 알겐.py라는 자동화 도구를 써서 첫 번째 룰을 순식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정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알겐.py한테 이 폴더에 악성 코드가 있으니 분석해봐 하고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똑똑한 도구가 알아서 파일을 뒤져보고 고유한 특징들을 찾아내서 야라 룰을 딱 하고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요? 터미널에서 이렇게 입력하면 끝입니다. 파이썬 야르겐.파일램 하고 그 뒤에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폴더 경로 pass/to/malware/를 지정해 주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자, 실행했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보이네요. 워닝, 메모리 에러, 메모리 오류 경고가 떴어요. 아마 분석할 파일이 좀 까다로웠나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얄겐 루.야라는 룰 파일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네요. 좋아요. 파일은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 도구가 우리한테 뭘 만들어준 걸까요? 지금부터 얄겐 르.얄 파일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야라 룰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자동으로 만들어진 룰입니다. 이름은 정크 파일즈 클리너네요. 와, 내용을 좀 보세요. 스트링즈 섹션을 보면 S9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되어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타죠? 이런 게 바로 악성 코드를 잡는 아주 좋은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S3에는 ccSystem.log라는 파일 경로도 있고요. 이런 문자열들과 파일의 기본 정보들을 조합해서 컨디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야라 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메타는 이 룰이 뭔지 설명해주는 명함 같은 거고요. 스트링스는 우리가 찾으려는 악성 코드의 특징, 즉 지문들이죠. 마지막으로 컨디션은 이 지문들이 어떤 조건으로 조합될 때 이 파일은 악성 코드다라고 판단할지 결정하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보셨죠? 자동화 도구가 정말 기가 막힌 단서들을 찾아냈어요. 키로거 파일 경로라든지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일부러 틀리게 쓴 오타까지. 사람이 일일이 파일을 뜯어보려면 한참 걸렸을 텐데 이걸 순식간에 찾아준 겁니다. 이게 바로 자동화의 힘이죠. 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든 룰 정말 좋아 보이죠? 근데 과연 실전에서도 통할까요? 진짜 실력은 테스트를 해봐야 아는 법이죠. 이 룰을 가지고 정체불명의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모여있는 폴더를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스캔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터미널에 야라라고 치고 우리가 만든 룰 파일 경로인 rules/얄젠_룰.야를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스캔할 폴더 unknown_binaries 점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예상대로 원본 파일인 junkfilescleaner.exe는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하지만 거의 똑같이 생긴 변종 파일 12345.exe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놓쳤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룰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바로 자동화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분석의 시작이에요.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 손으로 직접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두 파일은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은데 말이죠. 도대체 어떤 사소한 차이 하나 때문에 우리 룰이 두 번째 파일을 놓친 걸까요? 정답을 찾으려면 두 파일의 속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드디어 범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S7 문자열, 정크 파일즈 클리너 때문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룰의 컨디션, 즉 조건이 뭐였죠?
S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열이 파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S7 문자열은 원본 파일 이름이라 당연히 이름이 바뀐 변종 파일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탐지에 실패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자동으로 만든 첫 번째 룰은 너무 이 파일 하나에만 딱 맞춰져 있었던 거죠. 좋은 룰은 이렇게 특정 파일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그 악성 코드 가족, 즉 패밀리의 여러 변종들까지 넓게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좀 더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룰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룰의 이름은 Key Grabber Family로 바꿨고요. 보시다시피 문제가 됐던 S7처럼 특정 파일에만 해당하는 문자열은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대신 두 파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핵심적인 단서들 S3나 S9 같은 것들만 남겨서 룰을 더 똑똑하고 유연하게 만든 거죠. 자, 이제 우리의 분석과 노력이 담긴 이 새로운 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냥에 나서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스캔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명령어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야라차를 실행하고 이번엔 새로 만든 룰 파일 rules/newrule.yar을 지정한 뒤에 아까 그 폴더 unknown binary 슬래시를 다시 스캔합니다. 결과를 보시죠. 와, 완벽합니다. 원본 파일인 정크 파일 클리너.exe는 물론이고 지난번에 놓쳤던 변종 12345.exe까지 정확하게 자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같은 악성 코드 패밀리에 속하는 또 다른 파일 othermalware.bin까지 탐지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잘 만든 룰의 위력이죠. 오늘 이 케이스 파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동화는 분명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분석의 시작을 도와주죠. 하지만 마지막에 이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건 결국 사람의 깊이 있는 분석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한 악성 코드 사냥 어떠셨나요? 이번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